유지율을 통제를 하려면 본인이 영업을 잘해야 돼. 시장을 잘 만든다든가 영업력이 좀 뛰어난다든가 본인의 어떤 개인만의 아니면 조직만의 확실한 무기가 있어야 돼. 3만원짜리건 만원짜리건 내가 클로징할 수 있는 어떤 테크닉이나 내공이 쌓이잖아. 그 조직, 그 설계사는 어디 가도 먹고 살아. 자, 오늘 제목이 보험 설계사 7년 봉급제 살아남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항상 하시는 고민이겠지만 그럼에도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과 또 이걸 보시는 분들이 아마 최근에 이직을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 많아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했고요. 첫 번째 질문은 7년 봉급제, 이 제도가 소비자 보호일까요? 아니면은 설계사 구조 조정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명목은 소비자 보호거든. 뭐 설계사 이직을 제한하고 어떤 소비 심리의 위축을 완화시키고 나의 담당자가 너무 바뀌는 어떤 민원들이 덜 해지게끔 정책을 했지만 결국은 설계사들의 구조 조정의 취지가 더 크다. 내가 봤을 때는 구조 조정이. 그렇지.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 당국은 유지 유인을 좀 강화한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지만 사실 유지가 안 되는 그 계약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걸까요? 답이 여러 개인 케이스지. 유지가 안 되는 건 결국은 보험의 주체는 누구야? 계약자죠. 그렇지. 가입한 사람이잖아. 그 사람의 어떤 실수라든가 사고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또 보험 리모델링이 있잖아. 또 하나의 책임은 설계사가 급급한 거야. 이 상품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수당이라든가 시책으로 인해 판매했을 수도 있고 그걸 나중에 고객이 알았어. 과연 유지하고 싶을까? 그래서 이제 따지고 보면 제대로 알고 하지 못한 보험을 가입한 사람의 책임도 있고 정작 판매하는 입장에서 상품이나 구조나 소비자를 위한 보험을 정말 필요로 했던 사람을 위한 선택이 아니에요. 판매하는 사람의 어떤 입장에서 판매를 했던 어떤 그런 과실들이 만나서 과오들이 만나서 파생된 어떤 문제점들이 아닌가. 그렇다면 봉급제가 도입이 되면 보험이 좋아질까요? 아니면 설계사가 바뀔까요? 아니면 둘 다 좋아질까요? 보험이 좋아진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원수사들이 신경을 조금은 더 쓰겠지. 유지율도 민감해지고 그에 따른 당국의 제재도 있을 거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험을 판매하는 게 누구야? 보험 설계사죠. 그렇지. 설계사들의 어떤 이동이나 신규 시장 유입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위축되고 조금은 경직될 수밖에 없지. 그럼 그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좋아질 것이냐? 이건 반대로 질문을 해야 돼. 고객 만족을 해주면 먹고 사는 설계사들의 순환 구조가 막 힘들고 위축됐을 때보다는 여지가 있고 여유가 있을 때 좋아지거든? 난 그래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밖에 없다. 보험 유지를 보면 2년차 때 뭐 한 80%대, 3년차 때 뭐 한 60%대, 그 이후 뭐 5년차 때는 뭐 절반 이하로 더 떨어지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떤 보험 산업상 어떤 구조의 문제인지 아니면 설계사의 문제인지.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설계사가 이직을 안 한다고 해서 2년 유지율이 올라가고 5년 유지율이 올라갈까라는 난 물음표가 붙거든. 왜냐면 상품이 너무 많이 바뀌고 정책이 너무 많이 바뀌고 예전에는 그런 게 덜 했는데 요즘엔 어때? 공격적이 되다 보니까 없던 게 많이 생긴단 말이야. 혜택도 좋아지고 범위가 막 넓어져. 예전에는 설계사가 그 보험을 깼다면 고객들은 조금만 유튜브 검색해보고 네이버만 검색해봐도 자기가 알아. 그리고 계산기만 두드려보면 냈던 돈, 받을 돈, 보장 받는 거 이게 낫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유지율도 설계사의 책임, 고객의 책임도 있겠지만 급변하는 트렌드에서 너무나 많은 새로운 상품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것도 흔들리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분급을 하니까 유지율이 올라갈 거다? 별로? 롱텀 데이터는 그 롱텀 데이터에 이유가 있는 거야. 괜히 통계가 나왔겠어? 근데 그런 부분에서 생각보다 당국의 탁상 공론에 우려스러운 부분은 크다. 이런 설계사들은 좀 근절될 것 같은데, 이를테면 한번 내가 팔고 끝내는 영업, 이골에 수당 받고 끝내는 영업 한 1년 정도 유지했다가 의도적으로 깨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저는 완전히 근절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절이 될 정도가 아니라 조직의 대표들이 일단 경계해. 불안해. 그리고 우리가 히스토리를 무시 못하잖아. 본인이 그렇게 영업을 해왔고 본인이 그렇게 일을 해왔으면 다 남는다고. 이직, 유지율 보면 다 나온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현실에서 어떻게 보면 이 유지율을 설계사가 통제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거는 좀 본론적인 얘기인데 유지율을 통제를 하려면 본인이 영업을 잘해야 돼. 영업을 잘한다는 의미는 시장을 잘 만든다든가 영업력이 좀 뛰어난다든가 본인의 어떤 개인만의 아니면 조직만의 확실한 무기가 있어야 돼. 그게 없이 야 이거 DB 좋대 영업해, 여기 DB 싸다, 야 내가 이거 싸게 떼왔어 계약해 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지. 지금도 있어.
그렇지만 체계화되고 훈련시키고 트레이닝해서 고되지만 조금은 타이트하지만 DB를 사왔을 때 그냥 전화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엄청나게 시뮬레이션을 트레이닝해서 3만원짜리건 만원짜리건 내가 클로징할 수 있는 어떤 테크닉이나 내공이 쌓이잖아. 그 조직, 그 설계사는 어디 가도 먹고 살아. 고정급이 없는 이 보험 설계사에게 7년 분급제는 기회일까요? 아니면 탈락 필터일까요? 나는 열심히 일하고 본인의 업에 대해서 정체성이 확실한 설계사들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다. 아니 소득이 이렇게 분할이 되는데 이게 뭐가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중이 떠중이 쭉정이들은 떨어져 나간다는 거야. 흔히 말해서 내가 좀 좋아하지 않는 양아치, 메뚜기, 박쥐 새끼들은 버틸 수가 없는 거야. 이 조직에서 혹은 이 업에서 먹튀를 할 수가 없어. 노력 대비 이월에 나오는 것도 작아지고 그렇지만 성실하게 본인의 업력을 쌓아 나가서 되돌아봤을 때 내가 써놓은 글의 양, 내가 찍어놓은 영상의 양, 내가 대면이지만 기존에 상담했던 상담일지의 양이 한 권, 두 권, 10권이 되신 분들은 7년 분급이든 10년 분급이 되더라도 본인의 급여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 제도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주체, 이게 누구라고 보시나요?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나아질 거다. 설계사가 이동하고 막 불안감은 그래도 완충이 있을 거야. 어느 정도. 그리고 두 번째는 알곡과 쭉 중에서 알곡 설계사들. 그나마 좀 경쟁 우위를 가져가면서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여기서 오래 일하고 있는 이유, 버틸 수 있는 이유를 이제는 고객들한테 말을 해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지. 그러면 이 보험사 통제가 강해지고 지혜의 영향력은 반대로 줄어들고 그러면 이 시장 구조가 오히려 더 건강해질까요? 아니면 경직될까요? 근데 이건 대세 같아. GA 보험들이 좀 커지는 거야. 규제가 되는 것 같아도 어차피 보험 설계사 유입은 많아질 것 같고 어떤 그 잠금 장치를 더금융 서비스처럼 이렇게 풀어준다니까? 나는 그런 또 뭔가 무기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또 등급으로 나뉜다고 들었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야. 유지율 좋고 영업 잘하는 사람이 더 빛나지 않을까? 나는 그래서 기분은 나쁘거든? 아 내가 소고기인가 한우인가 미국인가? 근데 언론적으로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설계사들이 빛날 수밖에 없어. 7년 분급제 이 제도가 정착된 5년 뒤 보험 설계사는 지금보다 존중받는 직업이 될까요? 아니면 더 힘든 직업이 될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설계사가 존중받는 직업 그건 쉽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 선배들이 혹은 지금 현업에서 욕먹을 행동, 아쉬운 행동, 실수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난 20%는 이해하지만 80%는 이해를 못하겠어. 다시 말하면 이 업에 대한 존중은 내가 만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한 개개인의 설계사, 개개인의 지점장, 개개인의 본부장, 개개인의 대표들이 최소한 나와 같이 일하는 조직원들, 나를 알고 있는 어떤 친인척들, 나를 알고 있는 친구들, 지인들이 고정관념, 편견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들, 나와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그런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노력해가고 만들어가면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업에 대해서 인식을 바꾼다? 굳이 뭐 그것까지 왜 신경 쓰냐 이거지.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 팀을 움직이고자 하는 리더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일단 개인 설계사도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다음 달 급여를 받아보게 될 거고, 선지급률이 왜 중요한지, 선지급률의 파워풀함이 왜 내 연봉을 좌지우지하는지는 윤권대 블로그를 보시면 아실 것 같고, 내가 요즘 많이 미팅하는 어떤 지사 팀 단위, 지점 단위들을 보면 성장하고 싶은데 조직원이 10명인데 나는 8-3에 더 이상 안 올라가. 8-0에 정체돼 있어. 그래서 저를 만나시면 진짜 GA 대표가 될 수 있는 권한 꿈꿀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다. 그게 내가 여기로 온 이유이기도 하다. 더 이상 설명이 있나? 댓글에 링크 걸어놨으니까 그쪽으로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